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가 2주째 올라가고 있다. 지지가 오른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갤럽, 리얼미터, RN서치 이 세 개는 뭔 짜고 하듯이 움직입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총대를 매가지고 정권을 띄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하지만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눈에 확연하게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다고 바람만 잡으면 실제 그런 게 돼버리는 여론 예측 단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사라진 게 있습니다. 김태우가 완전히 지금 언론 지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고요. 또 신재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게 신재민을 의인이니 뭐니 하고 하던 사람들, 저보고 욕하던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신재민이 뭔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봐야 한대요. 기껏해야 언론사의 칼럼 이런 데서 신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덮어주는 조건으로 약간씩 씨부랑거리는 효과만 남아 있습니다. 자, 신재민을 좀 봐줘라. 뭐 성격이 그래서 그랬다. 착한 사람이다. 어쩌고 한 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안 봐줍니다. 기재부가 신재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이 서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 합니다. 검찰은 한국당이 김동연이를 고발한 사건이 서부지검에 있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 사건도 이 고발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면서 신재민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재민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아직도 누워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웃기는 것은 기자들 중에 신재민이에 대해서 한번 병원에 가서 취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요. 김태우는 해임이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김태우 해임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김태우는 당연히 저보고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해라. 뭐 좀 그런 거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달아서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고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자, 황교안, 홍준표라고 하는 마당에 김태우 수사관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편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자, 김태우 측은 청와대와 검찰청 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만간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태우를 해임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내용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고,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순서를 밟아서 차곡차곡 이제 해임 의결을 했고, 총장은 해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해임 사실이 청와대 근무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자신이 아는 건설업자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검찰은 물론 이 내용 전체를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우는 진술서를 15페이지짜리 진술서로 대처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임을 결정했고, 김태우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이가 염장을 지렀습니다. 민주당 대표라는 게 뭐 존재 가치도 없고 보이지도 않다가 자기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신재민에 대해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김태우와 신재민은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다. 조직 부적응자다.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은 김태우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조사를 세게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꾸 방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얼음플레이했다. 신재민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김태우 사건이 나오니까 자기를 합리화했다. 자기도 총리 교육부 장관 했지만은 3, 4년 사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고위공무원이 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 아우, 이해찬이 높은 분이네요. 그래, 어쩌다가 날아가서 고위공무원 한 걸 가지고 나는 고위공무원을 했는데 네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은 이해찬을 겨냥해서 김태우, 신재민에 대해서 이해찬이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낙인 찍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특검은 한국당이 수렁에 빠지는 거라 했는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은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발 그 말 실천에 좀 옮겨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검찰청 캐비넷은 살아있다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의 캐비넷 문건이라고 폭로한 것을 지금 1년 넘게 그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고발했냐? 한국당이 아마 이 부분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한 사건인데 그 청와대 캐비넷 사건은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김태우 사건을 둘로 쪼개가 하나는 서울 동부지검, 하나는 수원지검에 나누어서 배당을 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피고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김태우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김태우 건은 수원으로, 그 다음에 한국당 등이 박영철 등에 고발한 것은 동부지검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파장을 축소한다라는 거고, 아니면 김태우가 신빙성 없이 폭로했는데 이걸 갖다가 뭉개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건데, 석동현 변호사는 그보다 더 깊숙하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난해 7월 박수현 대변인이 전 정부 캐비넷 문건을 폭로하자 야당이 공무상의 비밀 누설로 고발한 것 때문인 것 같다.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손도 안 댔다. 만약 김태우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하면 저절로 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니까 같은 중앙지검에 김태우의 공무누설과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캐비넷 문건이라고 폭로한 거라면 이거는 안 하고 1년째 안 하고 있고 이것만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밀 누설이다. 캐비넷을 열어서 박근혜 정부 민정정무실에서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메모 등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고 복사해서 특검에 넘겨준 거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쪼개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다가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와요. 김태우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 박수현 피고발 때문이냐?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다. 박영철이가 고발된 건은 동부지검으로 보낸 건 박 비서관과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의 친분관계가 동고동락관계가 아니라 공생공사관계였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어떤 결론을 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차라리 배당할 때 욕 한번 먹고 배당하는 게 낫다. 김태우가 고발된 것도 거의 근무지가 파견되기 전에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잊고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하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검찰 수뇌부에 달라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문정권 들어서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엄청난 출세를 했고, 요 사람 윤대윤이고 그 밑에 윤대진이라고 소윤이 있어서 둘이서 지금 이 사정수사를 다 하고 있다 하지요. 그런데 박형철과 윤석열이가 가까웠다. 공생공사 관계다.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던 검찰 고위 간부의 이 향응 부패에 대해서 부분을 박형철이가 전화를 해줬다. 잘 아는 관계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 2013년 12월 19일 날 보면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에 대해서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때 수사팀장인 윤석열,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장인 여주지청장과 박영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특별수사팀 부팀장,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 팀장은 윤석열, 부팀장은 박형철이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윤석열은 정직 1개월, 박영철은 감봉 1개월을 내렸는데, 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제목은 보고 결재를 누락한 사실로 했는데, 윤석열은 징계위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0일에는 윤석열, 박형철, 미운 오리 새끼들의 화려한 날개짓에서 정권이 출범하고 열흘 지나서 그때 징계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을 때 검찰이 충격을 받았는데, 조국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감봉 1개월을 받았던 박형철이 반부패 비서관이 됐다는 겁니다. 또 정점은 윤석열 카드인데, 박형철과 함께 강골로 분류되고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정권의 미움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우가 말한 비리가 있었던 박영철이 통화한 검찰 고위 간부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김종대가 이야기한 이 장성 인사 서류를 술집에서 잃어버렸다. 이것도 또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종대가 정권과 그렇게 척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폭로를 왜 했을까? 더 큰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랬는데요. 자, 술집에서 잊어먹었다라는 말이 또 번복됐습니다. 금요일 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런 번복된 내용을 보도조차 언론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KBS나 일부 언론들조차도 술집에서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냐 보도를 했는데, 심지어 그 잃어버린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카페 면담 후에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군 인사 서류를 계속 들고 다니다 분실을 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일 내일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김용우 총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자, 10일 날은 행정관이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가 술집이라고 주장했던 정의당의 김종대는 금요일 날은 행정관이 당일 인사자료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다 분실했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분실 장소가 술집이었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과는 달리 정 행정관이 김 총장을 만나고 귀가했다가 또 다시 출타한 뒤에 사달이 난 것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자, 전 행정관이 당일 저녁 법조계 인사를 만났다가 이 사람을 바래다 주고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니 가방이 없었다. 자, 미친놈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장성 인사 서류를 들고 술집을 갔든 카페를 갔든 무사히 들고 집에 갔다가 다시 출타를 했대. 왜 그걸 들고 놉니까? 밤일 건데. 그러면서 법조계 인사를 만났다가 이 사람을 바래다 주고 집에 다 들어가면서 생각해보니 가방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이 집히는 데가 있어 가봤는데 없어진 것이다. 자, 정 행정관이 법조계 인사를 만난 경위가 공무의 연속이었는지도 문제인데 법조계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추정을 하고 있다. 뭔 놈의 군 인사 담당하는 직원이 법조계 여론을 듣습니까? 자,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 자료를 들고 다녔다면 이것도 잘못이라면서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육군 총장을 만난 것도 월급 내지 국기문란이다면서. 자, 이런 행태를 당연시할 경우에 군 관계자 등 공직자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진급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인사자료 분실은 군 인사체계를 흔드는 일인데 청와대가 이 사안을 과소평가했다. 인사자료가 비밀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뭉개는 청와대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대 의원의 폭로 방식도 문제다. 청와대를 위해서 폭로하는 척하지만 뭔가를 감춰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세 군데예요. 카페에서 나와서 담배 피다가 그 다음에 술집에서 또 그 전에 여석주라고 사무실에 또 갔는가도 지금 의문이에요. 그러고는 또 법조계에 만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카페에서 만났다고 사실은 여석수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승진시켜야 될 사람, 장성, 탈락시켜야 될 사람 작업 다 하고 그리고 언더스탠드하고 같이 몰려가서 술 한잔하고 그러고는 여기저기 다닌 척 행적을 만들고는 그 서류를 북한 간첩한테 넘겨줬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한간에 농담 삼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자꾸 이렇게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리는 부분을 보면 김종대가 지금 사실상 청와대를 위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주말에 더 웃기는 일도 생겼어요. 장성 인사 관련 내부 문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출돼서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 장교 3명을 소속 기관에 원대 복귀시켰다 합니다. 이거는 재작년의 일이 아니고 서류 분실은 2017년 9월의 일이고 카카오톡으로 인사 서류가 이렇게 유출된 것은 2018년 11월에 다른 일입니다.
작년 11월 장성 진급자 명단과 같은 대통령 결재를 받은 청와대 내부 서류가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군 간부들에게 공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온 영관급 행정관들이 문서를 돌려받고 이 과정에서 경비대 소속 장교가 촬영을 해서 카톡방에 올렸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파견 장교 3명을 소속 기관에 복귀시켰다 하는데 다만 인사 발표 자료가 유출된 건 아니다라며 보도자료 배포 후에 파견 직원들이 내부 문서를 임의로 공유해서 원대 복귀시킨 거다. 자료를 유출한 직원들은 청와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 지금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데요. 그것도 딴 게 아니라 장성 인사 사료가 한 번은 그 서류를 통으로 잃어버리고 한 번은 대통령 결재 받은 내용이 카톡에 돌아다니고 아주 개판 5분 전입니다. 당사자 정전 행정관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숨어 있고 다니던 법무법인에도 또 그만뒀답니다. 그런데 김종대가 당사자는 다 만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우러 주차하고 자료를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차에 서류를 두고 혼자 내려서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 내리면서도 서류를 들고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김종대가 술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지가 확인했다 해놓고 또 다음 날은 나와가지고 분실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대는 술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자신하던 이야기를 또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자, 이거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